반갑습니다. 한국사의 해설의 품격 영상학도 해품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해품사의 한능검 정규강의 심화편 제68강 주제인 화폐독립 사업 및 국채보상 운동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개항기 시기의 경제랑 관련된 유형인데 제가 굳이 이 화폐독립 사업과 국채보상 운동을 둘이 엮어서 낸 이유는 뭐냐면 이 화폐독립 사업은 당시 개항기 시기에 우리나라 경제에 큰 타격을 준 사업이고요. 반대로 이 국채보상운동은 우리나라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당시에 민중들이 이렇게 전국적으로 모여가지고 한 운동이기 때문에 이 주제를 여러분들이 연계해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는 별로 설명할 거 없으니까 빠르게 이번 주제까지 빠르게 넘기고 그 다음에 마지막 주제인 개항기 시기 문무에서 조금 더 집중 있게 다루면서 개항기 시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강의 시작하기 전에 이론 강의 관련 공지사항 전달드리면은 강의 내용은 공유 전달 필기 모두 가능하지만 출처는 가급적 꼭 남겨주시고 상업적 이용 내지 영리적 이용은 자제 부탁드리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8강 주제 화폐정리 사업 및 국채보상운동입니다. 시기는 화폐정리 사업이 시작된 1905년과 국채보상운동이 시작된 1907년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난이도는 솔직히 제가 쉬움으로 잡을까 하다가 이 유형이 조금 사료가 나오는 유형이 가끔 있어가지고 그걸 조금 해석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도 있어가지고 조금 높게 잡았고 출제율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솔직히 이 화폐정리 사업은 직접적으로 나올 확률이 매우 낮고 국채보상 운동은 제가 봤을 때 한 미니멈 5회 한 번 정도? 그러니까 많이 나와봐야 5회 한 번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독 유형 나올 확률은 좋지만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니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이 유형은 평균적으로 5회 한 번 정도 나온다. 한 3회에서 5회 한 번? 그 정도라고 일단 잡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학습 전략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화폐정리 사업의 특징 및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건데, 그래서 화폐정리 사업 특징은 솔직히 별거 없어요. 그냥 그 기존에 그냥 구화폐를 신화폐로 바꾸고 당시 어떤 인물이 이걸 담당했었냐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대신 이 영향, 그러니까 국내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대체로 그냥 경제 말아먹었다 그냥 그런 키워드 나오면 정답이에요. 자, 두 번째, 국채보상운동의 인물, 특징, 시작 지역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데 특히 여러분들이 이 국채보상운동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이거 잘 파악하지 않으면은 함정에 걸려듭니다. 자, 그래가지고 출제 원리의 경우에도 화폐동의 사업의 경우 담당자 및 그러니까 메가타인데 아무튼 이 국내에 미친 영향이 출제되고요. 국채보상운동의 경우 대표인물, 특징, 영향 등이 출제됩니다. 자, 그럼 핵심 키워드의 화폐정리 사업 및 국채보상운동의 핵심 키워드인데 역시 오늘 강의 내용도 여기 있는 것만 따라오시면 끝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주제에서는 조금 강의가 길게 찍었지만 이번 주제들은 그렇게까지 길게 찍을 것도 없기 때문에 제가 빠르게 끝내고 더 집중 있게 해야 될 유형에다가 시간을 많이 쓰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화폐정리 사업. 화폐정리 사업은 일단 담당자는 메가타예요. 여러분들 이 메가타는 어디서 들어봤을 거예요. 왜냐? 1차 한일 협약 때 파견된 재정 고문이 바로 메가타예요. 그래서 이 인물이 파견된 뒤에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간섭 같은 걸 본격화하게 된 게 화폐정리 사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정 고문은 메가타라 했고 제가 외교 고문은 스티븐스라 했던 거 다시 한번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화폐정리 사업이 뭐냐면 사실 일본이 원래 예전부터 한 개항기 시기 전반부터 한 80년대 90년대 그때쯤부터 야 니네도 이제 그 근대식 국가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좀 화폐를 이제 조금 다른 나라랑 이렇게 막 진짜 화폐 교환도 해야 되고 이렇게 좀 개편해야 되지 않을까 나름대로 눈치 줬었는데 그때는 뭐 청나라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이런 식으로 주변에 강대국도 많았었고 아직 일본이 그렇게까지 조선에 대한 그런 간섭을 그렇게까지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 이런 거 계속 눈치 보지 못했다가 이제 이 재정 고문까지 파견되면서 사실상 이제 뭐 러시아도 이제 어느 정도 배제되고 청나라 이미 나가 떨어졌고 이런 상황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오케이 이제 우리나라의 이런 이제 경제 침탈을 본격화하기 위해서 이걸 시행한 건데 일단 이 화폐동의 사업의 핵심은 뭐냐면 구화폐를 신화폐로 바꾸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신화폐 그래서 기존에 이 백동화라 해가지고 이 백동화는 원래 제가 다음 강의 때 설명드릴 건데 전환국이라 해가지고 근대식 화폐 그렇게 주조하는 기구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만든 이 백동화가 막 동전 깨지고 약간 유통시키기도 어렵고 온갖 이런 이유가 있으니까 그 백동화를 다른 신식 화폐로 교환하기 위해 가지고 이거를 제일은행권 여기서 교환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화폐를 근데
여러분들이 명분상 볼 때는 화폐를 막 우리가 막 지금 뭐 지폐 뭐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쓰는 거 되게 더럽고 막 찢어져 있고 이런 거 바꾸면 좋은 게 아닌가요? 할 수 있는데 왜 이게 안 좋은 사업이냐면, 자, 일단은 유통화폐 부족 현상을 초래했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이 유통화폐가 부족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있는 백동화가 한 100개 정도 있다 쳐봐요. 근데 이 백동화 중에서 한 50개 정도는 이렇게 딱 깔끔한데 50개 중에서 한 나머지 30개 정도는 이렇게 반은 찌그러져 있고 막 찌그러져 있고, 그리고 뭐 한 개는 거의 알아볼 수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거의 절반은 좋은데 나머지 훼손됐다던가, 아니면 아예 쓸 수 없는 그런 정도의 뭔가 완전히 훼손된 화폐의 경우에는 이런 거는 처리 안 해줄 거야. 그래가지고 화폐를 이렇게 만약에 훼손됐다던가 뭔가 조금 깨졌거나 이런 손상이 있으면은 그런 화폐들은 값을 덜 주던지 아예 안 주던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당시에 사람들이 내가 뭐 100만 원만 있어도 만약 50만 원쯤 이렇게 돼 있으면은 50만 원, 뭐 70만 원 이거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이 새로운 화폐를 발행하면서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돈을 못 받은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통화폐 부족 현상이 초래된 거여가지고, 당연히 화폐가 이렇게 돌아가지 않으니까 거래하는 통화량이 당연히 감소할 수밖에 없고요. 동시에 당시 사람들이 이게 돈을 원래 가진 것보다 더 못 쓰게 되니까 당연히 상인이라던가 회사들 역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화폐 독립 사업의 결과상 당시에 되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다. 이런 걸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탁지부에서 담당했었는데,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이 전환국은 폐지되고 탁지부에서 이걸 담당했었다. 그런 걸 주목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좀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국채보상 운동을 하면서 조금 이렇게 나름대로 경제 극복하려 했었는데, 대표 인물로는 서상돈 및 김광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사실 이 화폐 독립 사업하면서 조금 일본에게 좀 돈을 어느 정도 빌린 것도 있고, 좀 다른 걸로 인해 가지고 조금 뭐 차관 정치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일본에게 돈을 빌린 게 많은데, 그래가지고 일본에게 진 빚, 그러니까 일본에게 진 빚을 갚기 위해 가지고 이 국채 보상 운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물을 조금 쉽게 외우기 위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뭔가 그 여기 있는 돈을 갖기 위한다, 돈. 그래서 돈과 관련된 인물이 이 운동을 주도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역시 돈이라는 키워드 보고서 일단 서상도 먼저 외우시는 게 좋은데, 이거 외에도 여기 있는 이 김광재도 최근에 조금 잘 등장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뭔가 돈에서 반짝반짝 이런 돈과 관련된 느낌이 드는 사람들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좀 외우세요. 왜냐하면 이 돈 관련된 거, 여기 김자도 사실 한자로 치면 이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돈이랑 관련된 인물들이 언급될 수 있다, 그런 느낌으로 인물 이름을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운동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계층이 참여했어요. 대표적으로 뭐 학생, 부녀자, 유학생 등 정말 다양한 계층이 참여했었는데, 그래가지고 당시에 뭐 금연이라던가 아니면 뭐 자기 뭔가 비녀 같은 거 이런 거 치고 뭔가 금연도 하고 돈 아끼고 이런 식으로 일단 자기 집안에서 좀 돈 될 만한 거 좀 이렇게 주자, 금연도 하자, 술도 그만 마시자, 이런 식으로 돈을 조금씩 아껴가지고 우리가 진 빚을 갚자, 이런 걸 조금 주도했었고, 일단 이 운동은 대구 지역 시작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어느 지역 시작했는지 이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워야 되는데, 헷갈리기 쉬운 게, 자, 여러분들이 이 물산 장려도 제가 나중에 1920년대쯤에 일제감정기 시기쯤에 다룰 이 물산 장려 운동과 키워드를 좀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제가 뒤에까지 설명드리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 국채보상 운동은 대한매일 신보가 이 국채보상 운동을 지원했다, 이 키워드가 급빈출 키워드예요. 그래서 대구 지역 시작했다, 대한매일 신보 지원했다, 이 키워드는 무조건 외우세요. 참고로 뭐 제국신문, 황성신문 등 다양한 신문 사실 이 운동을 좀 이렇게 홍보해 줬었는데, 한능검에서 제일 잘 나오는 거는 무조건 대한매일 신보입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 대한매일 신보가 나올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리고 근데 결과적으로 이런 운동 한다 해가지고 일본이 오케이 빚 열심히 갚아 이러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통감부의 방해로 이 운동은 실패했는데, 제가 이걸 짚어드린 이유가 뭐냐면, 자, 물산 장려 운동의 경우에는 일단 평양 지역에서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이 물산 장려 운동은 일제감정기 시기니까 그때 총기관인 총독부의 방해로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국채보상 운동 내놓고서 평양 지역에서 시작했다, 이렇게 오답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물산 장려 운동을 내놓고서 통감부의 방해로 실패했다, 이렇게 문제를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키워드랑 이 키워드를 함정을 잘 팔 수 있다는 거를 이 두 운동을 통해서 구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나중에 물산 장려 운동 설명드릴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그럼 관련 기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구백동화 무효에 관한 고시. 지금 융이 3년 적혔는데 융이 형제는 순종이거든요. 근데 해풍선 이거 처음 905년 따는데 왜 시기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뭘 화폐를 바꿨다 해가지고 갑자기 확 다 없애버리고 그런 거 아닌데 나중 가서 이걸 완벽하게 더 금지해버렸다.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구백동화에 대한 이제 더 이상 못 사용하는 거. 그래서 이 구백동화를 신식 화폐로 바꾸게 시도한 거. 그게 바로 화폐정리 사업입니다. 자, 그럼 관련된 문제 풀이해보면 1번 전환국 설치 계획. 제가 이때부터는 전환국 폐지했고 탁지부에서 담당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전환국은 이때 없었어요. 정답 1번이고 2번 탁지부에서 정책 집행. 방금 말했었죠? 정답 2 맞고요. 이거는 3번 시행 직후 통화활용이 급감하였다. 제가 원래 값보다 돈 못 받은 사람도 많다 했습니다. 맞고요. 4번 재정부문 메가타를 주도로 시행되었다. 이거 중요한 키워드였습니다. 그래서 화폐정리 사업 담당자는 메가타 꼭 기억하시고 5번 한국인 상인과 회사에 큰 타격이 입혔다. 그래서 제가 통화량 감소 때문에 이런 거 영향 미쳤다 했습니다. 정답 1번이고요. 자, 우측 문제. 일단 일제 경제 침탈에 맞서 전개했다. 이런 말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김광재 그리고 단연보국채. 이건 뭐냐면 말 그대로 우리가 담배를 끊어가지고 그거 갖다가 약간 좀 국가의 빚을 갚기 위한 돈 같은 걸 좀 이렇게 모으자 그런 얘기고 여기 보면은 또 통감부의 탄압을 시했다 이런 맥락 나왔고 여기 가족의 폐물을 헌납한 조마리아 애국 정신 이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게 어떤 키워드냐면 뭐 여성 학생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계층 그러니까 다양한 계층이 참여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 나오면 국채 보상 운동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키워드가 바로 눈에 안 잡힐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좀 맥락적인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1번 평양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제가 뭐라 했어요? 평양은 국채보상 운동이 아니라 물산장려 운동이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함정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채보상 운동 다시 한번 말하지만 대구입니다. 2번 조선 사람 조선껏 등의 구호를 내세웠다. 역시 물산장려 운동이에요. 그래서 물산장려 운동은 우리가 만든 것 우리가 쓰자. 그러니까 우리 물건을 애용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아무튼 안 맞고 3번 자작회, 토사내용 부인회 등의 단체가 활동하였다. 역시 물산장려 운동이에요. 그래서 자작회랑 토사내용 부인회 역시 우리가 만든 거 우리가 쓰자. 그거랑 관련된 단체입니다. 아무튼 간에 안 맞고 4번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이 함께 준비했다. 민족주의나 사회주의가 나오는 개념은 일제감정기 시기는 돼야 되는데 얘네가 연합한 거를 얘기한다면 신간회가 맞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거 일제감정기 시기 때 설명 드릴 거니까 안 맞아가지고 5번 대한매일 신보 등 당시 언론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제가 그래서 대표적으로 홍보한 신문이 대한매일 신보라고 계속 강조드렸습니다. 정답 5번입니다. 그럼 이것으로 68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활용된 기출의 추천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럼 강의 보시는 수고하셨고 다음 69강에서는 개항기 시기의 근대의 문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많이 따라오기 힘들 수 있어가지고 미리 조금 좀 준비를 하시고 강의를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